자, 화폐 가치의 환산. 아마 이게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한, 아주 생소한 장일 텐데요. 화폐 가치? 그죠? 그 용어도 좀 생소하고, 환산, 이것도 좀 생소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뭐, 사회적인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건 들어봤을 거예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20년 전에는 한 뭐 4억 정도 하다가 지금 2020년경에는 뭐 한 20억, 30억 한다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강남의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은 하죠, 그죠? 올라갔다. 근데 지금의 만 원과 20년 전에 만 원의 가치는 같을까요? 그죠? 물론 그때 당시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가 달라서 가치가 다르기도 하지만 화폐의 그 만 원의 20년 기간이라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충분히 변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는 화폐 가치를 환산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금 1년 후에 내가 100만 원을 받는데 보통 여러분들도 이자는 생각하죠, 그죠? 이자를 포함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100만 원이 1년 후에는 100만 원 플러스 이자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1년 후에 110만 원, 이자율 10%라면 1년 후에 11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화폐 가치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예를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황. 홍길동은 현재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저축을 하려고 대한은행과 코리아은행 두 군데를 둘러봤더니 두 은행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그럼 어느 은행에 저축을 해야 할까? 이건 뭐 두 개 은행이라고도 되어 있고, 똑같은 대한은행에서 2년짜리를 들면은 1,100만 원 주실 거고요. 3년짜리를 들면은 3년 후에 1,2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홍길동은 과연 어떤 경우에 어디에 저축하는 것이 좋을까? 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요것을 뭐 미리 얘기를 하면은, 요것을 우리가 1,000만 원의 지금 현재 가치를 우리가 현가라 그래요. 현가. 요 2년 후 또는 3년 후에 요 1,100만 원이나 1,200만 원 우리가 목돈의 종가라 그럽니다. 종가. 다음 상황. 자, 새해가 되었다. 성춘향의 나이가 26세인데 그녀는 30세가 되는 연말에 결혼하려고 한다. 결혼 비용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참 성춘향이가 참 효녀는 효녀예요. 그죠?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시집갈 미처를 마련하겠다. 이거 부모한테 손 벌리지 않고. 글쎄 요새 요런 딸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도 딸 아빠예요. 그동안 그녀는 아무런 저축도 하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번 달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적금에 들려고 합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5년 만기 적금은 세금도 없고 이자율을 6%라고 할 때 그녀는 5년 후에 3천만 원을 받으려면 매달 얼마큼씩의 적금을 매월 들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 은행에 가면 당연히 금세 알려주죠. 그죠? 그러나 이것을 회계학이나 재무관리 배운 사람들은 내가 계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달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받죠. 연달해서 지금 하죠. 이런 것을 연금의 종가라고 해요. 연금에 매달 얼마큼씩 저금했을 때 몇 년 후에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종가라 합니다. 이거 3천만 원은 이자 포함해서 3천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 6% 이자. 자,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는가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세 번째, 방글의 아이스크림 회사는 새로 2가지 아이스크림의 생산 여부를 고려 중이다. 또 이제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 마케팅 때 내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막 그 아이스크림 하나가 뭐 한 1,000원, 1,500원 하는데 이 동네 보면은 뭐 60% 할인, 뭐 50% 할인해서 파는 데가 많죠. 그러면 실제 가격은 1,000원이라면서 365일 내내 50%로 팔아요. 그럼 층부터 500원이라 그러지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가?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제품 믹스, 그죠? 들어봐야지, 제품 믹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막 아이스크림에 대한 뭐 차별 선호도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잘 안 먹으니까 아마 이 가격이 정상 가격일 거예요. 그러나 여름철이나 또는 휴가철에 가서 어디 애지에 가서 먹으면은 정가대는 다 주고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서는 상당히 비싸게, 그러니까 이 마진을 크게 버는 거고.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는 거래처, 또 이게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줄 것인가 아니면 중간 도매상의 이익을 크게 줄 것인가에 따라서도 마케팅 믹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아이스크림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된 투자 자금과 투자로 인한 현금 유입은 다음과 같이 예측되었다. 어떤 아이스크림을 생산해야 되는가? 자, 자두 아이스크림은 지금 내가 100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그걸 돌려서 1년 후부터 현금이 들어오는데, 이건 수익은 아니에요. 현금이 들어오는데 10억 원, 20, 30, 40, 50억 원 이렇게 들어오고, 탱자 아이스크림은 지금 120억 원을 투자해서 30억, 30억, 40억, 40억, 20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럴 경우 그 자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2가지 다 해서 뭐 다 대박 나면 좋겠지만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할 때 과연 자두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것이 옳은지 탱자 아이스크림 생산하는 건 옳은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 회장님 뜻대로 아니면 사장님 뜻대로 점쳐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회계학을 배웠거나 투자 재무관리를 배운 사람들은 이게 이럴 경우 이래서 자두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것이 이익이 큽니다. 탱자 아이스크림을 생산해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분석하는 방법도 배울 겁니다. 자, 화폐 가치 환산이 필요한 이유. 자, 이 3가지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과 투자로 인한 현금의 유입,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고급스러운 용어인데 돈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거의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 투자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동일시켜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즉 투자하는 시점과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 다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자율. 은행에 저축하면은 이자율 보통 R로 표시되죠. 정기예금 이자율을 보통으로 이제 적용합니다. 보통은 정기예금 이자율로. 뭐 자본 수익률, 내부 이익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자율을 수익률을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자율 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자율이 높으면 같은 기간에도 동안의 저축이라도 이자가 많아지죠. 지금은 이자율이 뭐 한 1%에서 2%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자율도 용어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잘 생각해요.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은 달라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할 때는 좀 비싸게 빌려주겠죠. 그걸 예대 마진이라 예대 마진에 의해서 그 차익으로서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을 다 챙기는 거예요. 다른 한편 이자율이 높으면 현재의 100원과 1년 뒤에 100원, 그러니까 100원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은 결국은 100만 원에다 그 이자만큼 붙겠죠, 그죠? 그 가치가 벌어지는데 현재는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참 너무 미미해요. 그렇더라도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을 하면은 이자가 안 붙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저금통에다 돈 넣는 것 같이, 그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저금통에다 돈을 넣다 보면 1년 지나서 이렇게 까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죠. 그 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자율을 고려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나라가 70년대 중반서부터 80년대까지는 이자율이 무려 25%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또 IMF가 터진 1997년도에도 이자율이 무려 25%가 넘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자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돈을 쓰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저축을 하는데 이 돈을 가져다 쓸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화폐 가치 환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이 현재 가치, 지금의 가치로 따질 때 우리가 현재 가치라 해요. 또 1년 후 아니면 몇 년 후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미래 가치. 이걸 또 종가라고 표현합니다. 종가. 요거는 현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근데 이게 100만 원을 지금의 100만 원을 예금해서 10년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어떻게 되죠? 현재 가치에다가 거기다가 이자율을 기간의 제곱으로 곱하면 미래 가치가 나와요. 이걸 종가라고 한다 그랬죠. 목돈의 종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부면은 5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씩 100만 원씩 매달 적금을 하면은 5년 후에 얼마가 될까? 목돈으로서. 이것을 어디에요? 연금, 매년 연이어서 한 달씩 똑같은 금액을 계속 저금을 하면은 5년, 우리가 적금 볼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 경우를 연금의 종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가. 이렇게 됐죠? 목돈의 종가, 현가. 연금의 종가, 현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가치 개념에서 봤을 때, 자, 만약에 5년 후에 500만 원이 현가로 보면 얼마일까? 이런 거예요. 현재 가치로 따져봤더니 얼마일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미래가치를 요 이자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미래가치를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으로 나눠주면은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돈의 현재 가치.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매달 이렇게 넣어서 얼마 되는데 이것이 결국 현재 가치로 매달 얼마큼씩 받는다고 쳤을 때 그것이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그냥 매달 받는 것을 금액으로만 다 더한 것을 이걸 명목가치라고 하고, 명목가치. 그러니까 그 100만 원 그 표시된 숫자 합계, 이걸 명목상의 가치라고 하고, 이것을 소위 시간 가치까지 고려해서 현가로 나눈 것을 우리가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 1번을 보면은 자, 지금 100만 원의 연이자율 5%의 저축을 하면은 4년 후에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것은 그냥 지금 100만 원을 예금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년 후에 간단히 생각하면은 뭐예요? 5만 원의 이자가 붙겠죠. 그럼 105만 원을 또 1년 저금하면은 그 105만 원에 대한 또 원금과 이자가 있겠죠. 요 또 예금하고 또 예금했을 때 4년 후에 찾는 금액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4년 후에. 요게 이제 처음부터 출발하니까 요게 1년, 2년, 3년, 4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4년이 되는 지날 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계산 공식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직접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미래 가치랑 현재 가치 100만 원을 매년 그 적금 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보통은 적금은 월 단위로 붙죠. 근데 여기 자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씩 저금을 한다면, 이거는 한 번씩이 아니라 한 목돈을요. 목돈의 미래 가치는 얼마냐 넣어서 요 1 플러스 0.05만큼 늘어나겠죠. 요것이 4번 늘어나니까 여기 4승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에다가 요 1 플러스 0.05의 4승의 값이 1.215506 이걸 현가표라 그러는데 이걸 곱하면은 이자가 얼마 붙느냐 2만 요걸로 치면 100만 원이라 했으니까 100만 원 했으니까 21만 5,506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는 1,215,506 이렇게 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안 합니다. 사실. 그죠? 121만 5,506원. 그래서 요것을 미래가치, 또 다른 말로 뭘 한다고? 종가라고 합니다. 예금 한 번만 했죠? 이것을 목돈의 종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가표는, 현재가치표는 보통 그 재무관리책이나 교재나 회계학 교재의 맨 뒤편에 보통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를 곱해서 나오는 이 숫자는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고 또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 지수표만 볼 줄 알면 됩니다. 그냥 뒤편에 보면은 다 네 가지 뭐예요? 목돈의 종가, 연금의 종가, 또 목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이 표가 다 네 가지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만 보아서 적용할 줄을 알면은 이런 화폐가치 환산은 뭐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개념만 이해하면은 사실은 뭐 중학교 수준의 산수도 안 되죠. 네. 근데 이거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그 72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그 쉬어가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72를 이자율로 나누면은 그 투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기 두 번째, 자금 1,000만 원을 또 2년 후에는 500만 원을 연 이자율 6%로 저축을 하면은 5년 후에는 모두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조금 뭐 설명이 좀 그런데 1,000만 원을 5년 동안 저금한 거고요. 500만 원 2년 후에 3년에 적금을 소위 정기예금을 한 거죠. 이런 형태의 예금을 우리가 정기예금이라 해요. 예금, 정기예금. 자, 이것은 우리가 간단한 산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6의 5승 곱한 금액과 또 500만 원의 1 플러스 0.06의 3승한 것의 값을 합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000만 원에 0.06의 5승한 것을 합치고
또 2년짜리는 500만 원을 3년, 그죠? 3년을 자성해서 곱한 것을 합치면은 두 개가 다 합쳤을 때 이것도 이런 표현을 안 해죠. 사실은 1934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계산에서 이제 미래 가치로 계산하는 것. 자, 현재 가치의 이자율의 기간의 제곱을 곱해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계산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쭉 배운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자율이 5%일 때 2년 후에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냐. 이것도 아까 설명했었죠. 간단히 얘기하면 100만 원을 1 플러스 0.05에 2년이니까 제곱으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목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0만 원을 1 플러스 0.05의 제곱으로 해서 나눴죠. 그랬더니 90만. 그러니까 지금의 2년 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100만 원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자율 5%짜리 예금을 들어놓으면 초절로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족지간에 또는 친구지간에도 현재 100만 원을 빌렸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너 그전에 내가 100만 원 그랬으니까 줄게 하고 100만 원만 주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고 갔다가 참 친구지간에 참 야비하다 이 생각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아이 됐어 원금만 줘 이럴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만 줘 그러면 친구의 우정을 위해서 자기가 그 이자 부분을 포기한 거예요. 딸이기 때문에 또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제조 회사다. 마이크로를 갖다 빗댄 건데 이 회사는 최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은 앞으로 3년 동안 1년 후 100억 원, 2년 후 70억 원, 3년 후 120억 원 현금을 벌 것으로 현금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에서 100% 조달할 텐데 이자율은 10%라는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걸 하는데 100만 원, 100억, 70억, 120억 이렇게 들어온다. 앞으로 또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년짜리에 100억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2년짜리에 현재 가치, 그죠? 1년짜리에 100만 원, 100억 원, 2년에 70억 원, 3년에 120억 원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더해가지고 100억 원보다 현재 가치에 100억 원 투자하는 돈 100억 원보다 크면은 어떻게 됐어요? 크면은 투자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100억 원의 현재 가치 계산하고 70억 원의 현재 가치 계산하고 3년짜리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요것을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했더니 239억 원이 나왔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현재 239억 원을 투자를 할 수는 있죠. 그죠? 만약 지금 투자 금액이 250억 원이 들어간다. 그럼 이 사업은 하면 돼요?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